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직장 내 70세 이상 근로자가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오늘 제약사 얀센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존슨앤존슨의 부스샷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FDA 제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 즉 디퍼트를 우려하면서 사원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출신 신청자들의 인터뷰 면제를 발표함에 따라 전반적인 미국의 비자 업무가 다소 빨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주 최대 병원 그룹인 노스헬스 병원이 백신 미접종 의료 종사자 1,400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주마다 다른 마스크 착용 지침으로 갈등을 빚었던 미국이 이번엔 백신 의무화 지침을 놓고 또다시 갈라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뉴욕시 열차에 한 40대 여성 승객을 밀어뜨려 다치게 한 흑인 여성의 범행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연방수사국 FBI가 뉴욕시 경사 노조 단체 본부와 이 노조 책임자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 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무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태원입니다. 오늘 오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70세 이상 고령자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서명 즉시 효력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70세 이상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현행법의 효력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뉴저지주 노동법은 정부 고용주가 공무원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70세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 거부 및 승진 제한도 허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뉴저지주 상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항들을 폐지하고 고령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개정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 등의 종신 근로자에 대해 70세의 의무 정년 연령제를 폐지하며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연장 효력은 오늘 필 머피 주지사가 화상회의에서 서명한 즉시 발효됐습니다. 뉴저지주 옹호연합회에 따르면 뉴저지주 내 고령 근무자 5명 중 3명은 직장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크리스탈 맥도날드 연합회 회장은 모든 근로자는 나이가 아닌 능률에 따라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러한 관행을 이어온 일부 고용주들의 부당한 처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가치가 낮다는 편견을 부추긴다며 이는 조직 자체에 상처를 주고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얀센은 18세 이상에 대한 존슨앤존슨 백신 부스트샷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 부스트샷 승인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제약사 얀센은 18세 이상 사람들에게 존슨앤존슨 2차 접종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했습니다. 자료에는 존슨앤존슨 1차 백신을 투여한 후 56일 후에 2차 주사를 마치면 최소 14일 이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4%까지 올랐다는 내용과 특히 3단계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부스터샷 이후 2주 동안 코로나19 중증에 대한 효능은 100%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존슨앤존슨 부스터샷 접종자의 항체 수준도 접종 6개월 후 12배 높아졌다는 결과도 담겼습니다. 얀센은 필요할 경우 다른 규제 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 국가면역기술자문그룹 등에도 자료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모더나도 지난달 부스터샷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FDA에 제출했습니다. FDA는 이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부스터샷을 65세 이상 노인과 고위험군에만 승인한 상태로 오는 14일에는 모더나, 15일에는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5세에서 11세용 화이자 백신에 대한 승인 논의는 26일에 예정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회의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도 이번 달 말부터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유럽의약품청 EMA는 얀센의 존슨앤존슨 백신과 관련해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정맥 혈전색전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부작용에 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맥 혈전색전증은 다리 등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타고 돌다가 다른 혈관을 막아버리는 질환으로 앞서 존슨앤존슨의 드문 부작용으로 보고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과는 별개로 새로 추가된 부작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부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하고 상원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현재 2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유성이 우리 경제에 충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그것을 막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할 것이고 공화당은 우리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비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의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발생했다며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더 나은 재건 계획 등 자신의 행정부가 새로운 지출을 고려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에 대해서는 그들은 일을 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못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그들의 방해와 무책임은 절대 한계를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법안을 대통령 책상으로 가져와야 한다며 오는 18일까지 기다리는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법안 처리 시한에 가까워지는 것조차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고 미국 가정에 파괴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여야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하면서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8일이면 고갈돼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2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서한에서 상원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한법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단인 예산 조정 절차를 쓰면 된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 역접 사업인 4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및 사회복지 법안에 이 절차를 쓰려고 아끼고 있는 터라 부채 법안 통과에는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 상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상원은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해 찬반 동률 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돼 51명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조치가 없으면 미국 경제 활동이 약 4% 감소하고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실업률이 9%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난달 경고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초당적인 것이라며 트럼프 전 행정부 때에도 민주당의 협조로 3차례나 부채 한도를 상향했다고 지적하면서 공화당이 러시안 룰렛을 중단하고 투표에서 이 혼란을 끝내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국무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업무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BWP 가입국 출신의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비자 인터뷰를 면제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인터뷰를 대기 중인 신청자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자는 학생용 F비자나 M비자, 교환 방문용 J비자를 신청하는 학생 및 교수, 연구원들로 이들은 국익 대상자로 포함돼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과거 비자 신청 시 거부된 기록이 없으며 향후에도 부적격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제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 때 BWP에 가입된 39개국 출신이어야 하며 BWP 가입국 출신이 아니라면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BWP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39개 국가입니다. 국무부는 취업 등 비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전국대학협회 AACU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강화된 유학비자 발급 절차로 유학생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백악관과 의회에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부의 우선순위는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게 하는 것이라며 유학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계속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밀린 업무가 정상화되면 내년 가을 학기부터는 비자 발급 속도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지원자들은 관련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욕주 최대 병원 그룹인 노스월 헬스 병원이 지난 월요일이었던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400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노스월 병원은 뉴욕주의 백신 접종 의무화 마감일인 지난 4일 총 7만 6천여 명 직원 가운데 백신 접종을 거부한 1,400명을 해고했다며 이에 따라 이 병원은 100%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원 대변인 조 캠프는 노스웰은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 직원의 완전한 예방 접종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큐스에 있는 업스테이트 대학 병원도 어제까지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113명의 직원을 정직하거나 해고했습니다. 이 병원 직원들의 예방 접종률은 96%입니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거부 직원은 대부분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은 예방 접종을 받으면
출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대량 해고에 따른 직원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35개 수술실 중 22개를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시리큐스에 있는 또 다른 병원인 세인트 조스프 헬스도 월요일 백신 거부 직원 122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10월 8일까지 접종을 받지 않으면 해고됩니다. 시리큐스에서 가장 큰 요양원인 로마토 헬스도 전 직원의 3%에 해당하는 백신 미접종 직원 22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정직당한 근로자는 징계 청문회의를 열어 정직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 해고되거나 정직된 의료 종사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미국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놓고 또다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았고 12세에서 15세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 말께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체적으로 12세 이상 인구의 76%가 최소 한 차례, 65%가 완전히 접종을 마친 상태지만 주에 따라 백신 의무화 방침이 엇갈리면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는 3일 CBS 방송에 출연해 캘리포니아주처럼 학생 백신 의무화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왜 이전에는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파상풍, 소아마비 등 다른 백신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했느냐는 지적엔 의무화는 우리를 더욱 분열시킬 뿐임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의무화 관점에서 볼 때 난 우리의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이들 관점에서 백신 접종자가 많을수록 사망자가 더 적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여전히 모든 측면에서 권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겠지만 자유의 권리 측면에서 의무화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뉴욕시도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개빈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홍역이나 볼거리 백신처럼 백신 의무화 목록에 추가할 것이라고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등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번 새학기 개학 직전부터 학생에 대한 마스크 의무 착용을 놓고 주마다 다른 방침을 내놓으면서 주당국과 학부모, 교사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안전이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방정부가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상황에서 플로리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는 공립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려는 교육감들에게 월급 지급 보류 위협까지 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일부 학교의 학부모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어제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한 20대 여성이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에 40대 여성을 밀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 여성은 오늘 오후 체포됐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이 충격적인 사건은 출근 시간인 오전 8시경 123번 열차가 운행되는 타임스퀘어역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 용의자인 29세의 여성 앤토니아 에게바라가 플랫폼 벤치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역구 내로 진입하자 갑자기 일어나 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41세 여성을 밀어뜨렸습니다. 에게바라는 피해 여성을 밀어붙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역 출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로 2번 열차 벽을 들이받고 뒤로 넘어져 플랫폼 바닥에 나둥 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5일 퀸즈에 사는 에게바라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승객 권익 옹호 단체는 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인력 부족으로 지하철 내 안전이 위험받고 있어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캐티 호쿠 주지사에게 100에서 200명의 주 방위군을 뉴욕시에 파견해 지하철 내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연방수사국 FBI가
뉴욕시 경사노조 단체인 SBA 맨하튼 본부와 이 노동조합의 책임자인 ed 멀린스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연방수사국 FBI는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시 경사노조 본부와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이 노동조합의 총책임자 에드 멀린스의 자택을 급습하는 매우 이례적인 공무집행을 했습니다. 에드 멀린스는 한때 뉴욕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경찰들과 충돌하고 매번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전 시 보건국 위원, 브롱스 시의원 등의 욕설을 퍼붓기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흑인 남성 사건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시위가 확산했을 당시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의 딸 키아라 드 블라지오가 불법 집회 현장 참가자로 체포됐는데 당시 그녀는 자신이 시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멀린스가 SNS를 통해 키아라의 정체를 고발함과 함께 그녀의 체포와 관련된 NYPD 문서까지 공개하며 편협하고 모독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와 관련한 위법 행위로 경찰 내부 조사 및 부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지만 그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오히려 경찰 당국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또 FBI는 멀린스가 노동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부정을 저질렀다는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멀린스가 20년 가까이 이끌어온 SBA는 경위 노조인 LBA보다는 낮고 순경 노조인 PBA보다는 높은 1만 3천여 명의 현역 및 은퇴한 경사들을 포함하는 노조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노조들은 열렬한 투쟁을 벌여 40% 급여 인상이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고 그들의 트위터 계정은 4만 5천 명의 팔로워들을 보유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단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트위터 계정이 증오에 찬 수사를 조장하고 경찰 폭력을 옹호한다며 거센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멀린스는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라며 위기의 한가운데서 협력과 단합을 요구하는 시정부의 노력에 분열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멀린스에 대한 체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며 그의 여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달 말 재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일본계 미국인인 슈크로 마나베, 독일의 클라우스 하셀만, 이탈리아의 조르조 파리시 3명의 고령학자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마나베와 하셀만은 기후의 물리학적 모델링과 지구온난화의 수학적 예측 가능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파리시는 원자에서 행성 단위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적 체계에서 무질서와 변동의 상호작용을 발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복잡계 연구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노벨이는 복잡계는 무작위성과 무질서를 특징으로 하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물리학상은 이를 설명하고 장기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면서 마감일인 10월 15일까지 접수를 당부했습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까지입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의 경우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세금 보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은 해외 금융계좌 보고 마감일로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지만 미신고시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 FBAR은 세법상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을 시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버겐카운티 리치필드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후보가 출마합니다. 카이로플래틱 전문의로 활동 중인 류용기 후보는 유일한 리치필드 한인 시의원인 데니스 심 의원이 올해로 끝으로 물러나게 되면 전체 주민의 35%를 차지하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게 된다면서 앤서니 수아레즈 민주당 시의원의 권유를 받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치필드 타운은 최근 수년 동안 시의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 등에서 한인 후보들이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가 내일업소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6개월 연기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일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2년 4월 4일까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6개월 연기한다고 공지하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욕주의 환기시설 설치는 2016년 10월 3일 발표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한 신규 네일업소는 즉시 의무화됐고 기존 업소는 5년 유예를 받아 2021년 10월 3일까지 의무화돼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상태였습니다.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일 업소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이와 관련해 뉴욕 한인 네일협회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5년 전에는 환기시설 설치 공사비가 6만에서 10만 달러에 달했으나 현재는 2만 달러 내외로 많이 낮아졌다고 안내하며 단속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 내 환기시설 설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